시공 쪽에 계시다가 안전 쪽으로 네네네. 넘어오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 일단은 안전 쪽 시공보다도 안전이 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오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때까요. 시공 쪽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 제 있는 위치에서보다. 그래서 현장에서 있다, 뭐, 물론 안전 담당하지 않았지만, 안전 좀 보면서, 아, 안전 쪽 가면은, 물론 급여는 좀 낮아지겠지만,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네, 그래서 지금 공부하려고 일로 넘어왔습니다. 예, 예. 공부하면서, 그러면은 네. 그 지금 안전 문화가 사실은 좀 버거울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요번에 처음 입학하신 거죠? 편입하신 맞습니다. 예, 건가요? 예. 예, 편입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안전을 학부 때 이제 전공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안전 문화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안전 네네. 학의 거의 끝판왕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아, 이 기반 지식이 네. 쫙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어떤 그 법령에 관한 지식이나 심리에 관한 거나 시스템에 관한 거나 이렇게 다 차곡차곡 쌓여 있고 그 위에서 이제 얘기가 논해지는 거라 그런 네네. 관점에서 보면 좀 음, 어려울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지금 네, 조금 어렵습니다. 예. 3강까지 들으신 거죠? 네네네. 아니, 오늘, 예, 지난주까지 들었고요. 네, 이제 네. 오늘 기본 주 들어야 됩니다. 예, 예. 2강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부분 네네. 너무 생소하다, 좀 어렵다 하시는 부분이 좀 뭐가 있으실까요? 저를 좀, 솔직히 말씀은 졸면서 들어가고요. 화면 아, 들어가서. 네. 예, 예. 좀 아, 어렵습니다만, 예, 예. 제가 외부 강의할 때도 그렇고 실제 대면 강의하거나 온라인 강의할 때 사람 재우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런 부분이 좀 있으셨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13개 강좌로 이루어졌으니까 한 학기에 이제 두 개 할 네네네. 거 이제 요번 주까지 3개 들으시고 앞으로 3개 더 들으시고 중간고사에 봐야 되는데 네네네. 어쩔 수 없이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비율이 높잖아요. 네네네. 두 개 합해서 80%인데 네. 제가 팁을 좀 이제 라이브 강의실 들어오신 분들한테 팁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네네. 이따 아, 거의 끝날 때쯤에 제 팁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실무에서 시공일 하시다가 안전으로 딱 넘어왔을 때 괴리라 그럴까? 뭐 그런 게 좀 없으셨나요? 일단, 시공일 때는 현장에 있다 보니까, 네. 예, 현장에서 뭐 새벽 일찍 일어나고 예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새벽 일찍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평상시에 일어나서 이제 현장이 지금 운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을 많이 해서 그 현장 가야 되니까요. 가다 거기에 되면 보통 그 저는 이제 전기 설비 통신 쪽에 안전을 보거든요. 예, 그 회사가 그 업무 보다 보니까요. 근데 보통 가시면 대부분 사다리 많이 쓰시고요. 예. 사다리, 사다리요. 예. 예, 예. 사다리 많이 쓰시고, 그다음에 네, 감전에 대비한 것들, 네, 그런 거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네, 좀 제가 만약에 안전을 많이 알았다고 했었으면은 더 많이 볼 텐데, 저도 만약에 여기서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도 예. 일단은 많이 공부하면서, 저도 그냥, 저도 많이 알아야 그분들한테, 아, 이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바로 얘기할 텐데, 예. 그냥 건축에 있다 보니까 저 보이는 거 사다리, 그거, 그다음에 기계, 예, 예. 그 위주로 많이 그냥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음. 그러면 그 이제 시공 쪽 일 하셨을 때보다는 급여는 조금 작지만 어쨌든 안정성이 더 있어서 이제 안전 쪽 일을 안전보건 그 관리 전문기관인가요, 지금 계신 데가? 네, 맞습니다. 기술주도 업체가 전문기관 업체입니다. 예, 예. 그러면 거기로 기술주도 이렇게 딱 업체고요. 컨설팅한 업체고요. 예, 예. 예. 그럼 그렇게 딱 됐을 때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내 백그라운드, 내 기본적으로 내가 놀던 데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동하면 참 재밌게, 네네. 그러니까 적응도 되고, 그런데 갑자기 분야를 이렇게 네네. 건너뛰어버리면 네네. 막연한 두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예, 조금, 이게 맞는 건가라는 게 요새 조금 고민이 되거든요. 근데, 음. 근데 여기 왔으니까 좀 가감하게 넘은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예. 그 잘 제가, 하다가 오는 거라. 예, 제가 예. 이제 건설 이쪽 시공 파트에서 일 많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예, 그냥 예. 제3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장 일 예. 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을 때 일도 좀 고대해 보이고, 네네. 그리고 요새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주 5일제가 일반화됐는데 사실 건설 현장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네네. 주 5일은 아니고요. 네. 네, 주 5일은 그래서, 못하시잖아요. 뭐 격주를 쉬시든가 네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뭐 맞습니다. 예, 그런 예. 거. 그리고 예, 예. 아까 우리 하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침에 일반 다른 분들보다는
압도적으로 빨리 나가야 되고. 맞습니다. 예. 예, 수소 뭐 생활을 그런 많이 했죠. 거. 외지에 있다 보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제 지인분도 그렇게 현장에 오랜 시간 있다가 본사로 갔어요. 네네네. 근데 음. 다시 현장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 무슨 심리예요, 그거는? 현장에 아, 있으면 잠깐만요. 이남권 하고님, 안녕하세요. 좌측 아래 무트를 끄셔야지 소리가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딜레이가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딜레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통신이. 그래요? 네네. 네. 예, 약간 무서워요. 입 모양이랑 말하고 이게 안 맞으니까 약간 싱크가 안 네. 맞으니까. 지금 테더링 해가지고, 핸드폰 테더링 해가지고 하니까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네. 아직 퇴근 안 하셨나 봅니다. 예, 예. 아, 어느 업체에 계세요? 아, 저는 저기 해양경찰 공무원입니다. 해양경찰? 예. 예, 해양경찰. 예. 요새 좀 불미스러운 일도 좀 있고, 뉴스를 보면. 예.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해양 경찰분이 물에 빠진 여성분들 구조하고 막 네. 그런 게 네네. 나왔더라고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아,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죠. 예. 예. 그럼 지역은 어디 계세요? 여기 전북 군산입니다. 군산, 예. 군산은 죄송합니다. 이게 안전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인데 뭐가 네. 맛있나요? 네? 아, 뭐가 맛있냐고요? 예, 예, 여기는 바다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수산물 또 전주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군산이 옆에 그래가지고 전주예요. 예, 그 바다에서 나는 거하고 육지에서 나는 다 맛있습니다. 근데 요새 저기 일본의 오염수 방류 뭐 이런 거 타격이 없나요, 좀? 글쎄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 또 안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당장 눈에 보이게 무슨 피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 뭐 소비가 좀 뭐 위축된다는 그런 소문은 있는데 다 먹을 건 다 먹더라고요. 음, 이게 참 오히려 서울 지역은 제가 거주하는 데가 서울인데 서울 지역은 지금 바다에서 나는 음식 관련해서 식당 하시는 분들은 타격이 엄청 커요. 어, 그 똑같은 이유로 이제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이남권 학우님 같은 경우는 그 위험성이라는 요소가 눈에 안 보이니까 뭐 사실 그게 피부로 와닿지 않고 그러니까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이게 안 보이니까 더 이 공포 이런 게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확실하게 위험성이란 수준 자체도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 딱 된다. 뭐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요 정도까지 허용된다. 이런 기준이나 이런 게 딱 명시가 되어 있으면 나름대로 각자가 판단을 할 텐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네. 예, 뭐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네. 안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뭐 우리가 음식이 다 뭐 수산물하고 고기인데 뭐 고기만 먹을 수도 없고 다 먹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지방하고도 서울하고 다른 점이 있는지 예, 모르겠는데 예, 예. 제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먹어요, 그냥. 음. 뭐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먹습니다. 그럼 지금 야근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휴식 시간입니다. 아. 저희 그러면 교대로 근무하니까 네네. 예, 휴게 시간입니다, 지금. 그럼 몇 시까지 근무하세요? 오늘 같은 날? 제가 교대로 근무하거든요. 3교대로 근무하거든요. 네. 예, 몇 시까지? 시간이요. 네네. 하루에 4시간씩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좀 있으면 퇴근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오늘 11시까지 연구실에 지금 저는 전기공학과 올해 3학년 편입했거든요. 전기공학과 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이제 문과 인문계 대학교는 이제 전공했었고 네. 지금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네. 음, 모르겠습니다. 우연하게 책을 읽다가 전기 쪽에 되게 흥미를 느끼게 돼가지고 네. 뭐 전자 이런 게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희한하네. 네, 그래가지고 전기공학과 또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자격증도 또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퇴직하면 자격증도 또 다 따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전공이 아니면 자격증을 또 못 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3학년 편입했거든요. 네, 그래서 전기기 전자공학과 편입했고 그리고 또 뭐 요즘에 그 뭐 중대재해처벌 관련해가지고 현장에서 뭐 그 안전관리 이런 게 되게 또 좀 강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강화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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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가지고 산업안전공학과 과목을 지금 이제 봐가지고 복수 전공할 수 있으면 하고 싶어가지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과목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혹시 이강까지 들으셨는데 어렵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기전자공학과는 뭔가 구체적으로 공학의 뭐 그 이론이라든지 그런 뭐 이런 소재, 부품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이제 딱 그냥 이렇게 그 배우는 건데 산업안전공학과라는 게 과목을 들었다 보니까 되게 좀 약간 뭐라 할까 구체적인 게 아니고 네, 네, 그냥 좀 약간 이공계 쪽이 아니고 어떻게 네. 보면 약간 뭐 사회과학 계열이라든지 음,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이제 그 해야 되는 범위가 광범위하니까 예, 예, 예.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어렵죠. 예. 이게 사실, 전자공학과는 그냥 뭔가 하나에 대해서 그냥 딱 배우는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것만 이제 뭐 이론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이해를 하고 외우면 되는데 요건 또 좀 약간 그 IT 공학 계열인데 음, 막상 내용은 뭐 인문 사회 이쪽 계열 그런 쪽 자연 철학 이런 쪽 그런 쪽 계열인 것 같아요 음. 느낌이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적 요소가 많이 함유된 과목이 있고, 또 공학 위주로 또 이렇게 가는 과목이 또 따로 있고, 아, 네, 예. 사실 외국에서도,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안전공학과라는 과는 없어요. 네, 우리나라 특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과학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대부분의 이론가들이 사회과학자들이에요. 무슨 공학자들이 안전 이론 뭐 얘기하고 네, 이런 게 네,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어쨌든 안전의 대상으로 삼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네,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람이 딱 뭔가 정량적으로 수를 대입해서 어떤 결과가 딱딱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좀 알아야 될 게 되게 많고. 아, 근데 이제 그래서 또, 네, 과목을 듣다 보니까요. 네, 저희도 이제 현장에서 저기 대응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사고 그런 그렇죠. 거에 대해서 되게 안전교육 이런 거 강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지금 2강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는 많이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음, 하고 이런 것들 네, 뭐 저희 이제 막 경비 함정도 있고 그러니까 네, 예, 이제 무슨 뭐 장비도 다루고 하다 보면은 뭐 교육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화가 형성이 안 돼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다행히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지.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은 이제 그런 좀 안전교육 이런 거, 그런 문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인식이 없는 상태죠. 음. 그러면 지금 저기 아까 어떤 책을 보시다가 아 내가 전기전자공학 공부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동기부여를 받으셨다는데 그 책 제목이 뭐예요? 아, 책이요? 네,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쪽 분야도 아닌데 이 어떤 책을 책입니다. 읽고 전자정복 네. 제목이랑 표지만 봐서는 별로 읽고 싶지 않게 생겼는데 오,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네, 그냥 그 문과생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문과를 졸업하다 보니까 이런 기계라든지 전기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생소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걸 일단 읽어보니까 아, 전기가 이런 거구나. 어,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되게 좀 이렇게 그 뭐 이렇게 현실적인 것도 있으니까 자격증을 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저기 전기 전자공학과에 편입했죠. 왜냐면 음, 전공이 아니면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가지고 뭐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운 것도 있는데 막상 이제 공부하니까 어려운 것도 있는데 그래도 전에 비하면은 뭐 괄목할 만한 성장이죠. 이거를 음. 공부한다는 자체가 벌써.
그 용기가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뭐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고 공부를 해야겠다는 것도 다짐을 누구나 하지만 실제로 원서를 내고 지원을 해서 들어와서 공부하고 이러는 게 아, 근데 뭐 네. 이렇게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거 아, 할 수 있겠다. 오, 할 수 있겠다. 이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어렵긴 어려운데 뭐 미분 적분하고 무슨 옛날에 그런 어? 그런 그런 공학적인 발견 그런 이론들을 이해는 하는데 막상 공부를 하니까 이제 조금 이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아 그냥 개념 정도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음. 원래 그쪽으로 조금 흥미가 있었던 거 아니고요? 아예 없었습니다. 그게 되게 희한하네. 흥미도 없었는데 오늘 되게 근데 특이하신 분이 많이 들어오셨네. 근데 이제 아까 다양하게 어떤 학우님도 자기가 시공일하다가 안전 쪽으로 넘어왔다고 예, 현장에서 이제 야, 참 그렇게 뭔가 본인이 오랫동안 몸담아서 익숙해져 있던 터를 떠난다는 게 이게 예. 쉽지 않은 아, 것 모르겠어. 같은데. 그냥 이렇게 생활하다가 그런 약간 그런 저기 인사이트가 딱 오더라고요. 어, 네, 그래가지고 아 이거 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강한 동기가 생기더라고요. 음. 원래 그렇게 뭔가 본인이 마음을 딱 먹으면 실천하는 스타일이세요? 약간 좀 그런 면이 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아, 뭔가 이거는 더, 꼭 필요하다, 예. 꼭 필요하다. 그리고 어, 또 이제 그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되게 생활이 이제 루즈해지고 나태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뭔가 좀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게 활력소도 될 수 있는 것 같고, 네,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럼 그 질문을 그대로 옮겨와가지고, 우리 유현정 학우님, 네, 유현정 학우님, 지금 무트돼 있어가지고, 말씀하십시오. 네, 예. 유현정 학우님은 요번에 네. 편입하신 거예요? 아니, 저 1학년입니다.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 바로 입학하신 제가, 거예요? 예, 입학을 했고요. 예,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 생활을 부사관으로 가서 8년을 했어요. 예, 예, 그 장기까지 했었는데, 제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기관사 면허를 딸 수 있게 돼가지고, 예. 기관사 면허를 따고, 이제 나와서 이제 근무를 지금 지하철 넥서에서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제가 그 대학을 꼭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전혀. 왜냐면 제가 굳이 배우고 싶은 게 없었어요. 네. 제가 흥미 있는 것도 없었고. 근데 지하철역에서 지금 12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항상 소방서 그리고 국토부 그리고 교통안전공단 그리고 경찰관에서 항상 순회호 점검을 오세요. 근데 순회 점검만 오시는 게 아니라 특히 소방 쪽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저희를 이제 항상 감시하러 오시고 점검하러 오시고 특별 점검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또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실질적으로 그 소방안전 관리자 하면서 그리고 승강기 구출운전도 따가지고 승강기 구출운전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또 민방위 경보전파 책임자도 하면서 점점 점검 나오면서 듣는 건 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으로 들은 건 많지만 제가 법을 모르니까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들었고 실질적으로 대구 지하철 그런 것처럼 그 정전이 돼버리면 그 지하에서 보이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이제 느끼게 돼가지고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 수 있고 제대로 알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 진짜 공부하고 싶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아, 그렇지. 편입이 안 되시는구나. 입학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죠? 네네. 그럼 요번에 입학하신 거예요? 네네. 가을 학기에 입학했습니다. 가을 학기. 네. 그럼 지금 되게 요번에 6과목 들으시나요? 네, 6과목 신청했습니다. 6과목. 네. 어떠세요? 6과목. 이게 사실 시간이나 이런 걸 좀 조절을 잘 못하면 6과목도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저는 제가 다행히도 회사가 월화수목금 이렇게만 해가지고 퇴근 시간이 일정해서 최대한 그걸 이용하는 편인데 지금은 애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지금 시간을 아침에 내가지고 아침에 듣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변경을. 왜냐면 2주 동안 했는데 그걸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음, 그걸 듣는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때 처음에 어떤 멘토분이 많이 들으면은 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오두영 하고님은 편입한 거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네, 맞습니다. 예, 예. 그, 그러면 요번 학기에 편입, 예, 이번 가락기 편한 겁니다. 예, 그럼 이번에. 마찬가지 총 예, 6과목 지금 듣고 계신 거네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어떠신가요? 시간 관리하는 게. 거의 뭐 주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정말, 그쵸. 또, 예, 예, 이게 제가 지금 4년째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여태까지 학우님들이 공통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게 사이버대라 그래서 좀 만만하게 봤다. 이동 안 하고, 뭐 한 번 들어서 안 되면 두 번 듣고, 뭐 이러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게 쉽지 않다. 이 6과목 자체도 들으려면 하루에 뭐 최소한 한 75분 이상 시간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한 번 듣고 이해 잘 안 되잖아요. 배경 지식이 없으면 더더욱 이해 안 되니까. 몇 번씩 들어야 되는데, 야, 그러면 진짜 그동안 내가 여러 가지 삶을 향유했던 것들 다 포기하고, 일단 취미생활 빼고, 뭐 빼고, 뭐 빼고, 이러면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 삶이 너무 팍팍해진다고. 근데 그, 그쵸. 저희 산업안전공학과는 과제가 많거나 그러진 않죠. 괴롭히지는 않죠. 그런 부분에 저희는 잘, 있어서. 과제는, 예, 아직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과제, 예, 뭐, 한 예, 학기에 하나 정도 내는 거니까, 뭐,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네네네. 왜냐면 이제 코딩이나 이런 거 배우면 매주 과제가 나오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진짜 그거 따라가려면 와, 너무 네네. 힘들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쨌든 제가 우리 학우님들 이렇게 요새 학습하시려고 이렇게 도전하시고 공부하시는 모습 보면 진짜 존경스러운 게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내셔가지고 아까 우리 유현정 학우님도 그러잖아요. 저녁에 해봤는데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하겠다. 보통 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남권 학우님은 어떠신가요? 지금 예, 학습하시는데 뭐 좀 따라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좀 버겁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예, 좀 약간 감을 못 잡아가지고 이제 좀 그 막 이해 안 되는 거 좀 공부하면서 강의를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그냥 강의 그냥 계속 그냥 정상적으로 플레이해서 듣는 게 아니고 중간에 정지해서 또 뭐 좀 생각하다가 보고 뭐 책 좀 보다가 또 다시 또 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음. 지금 가지고 이제 좀 약간 그 속도를 정상 강의 속도하고 맞춰야 되는데 지금 뒤따라가기 지금 바쁩니다 지금. 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거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면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요. 우리 한 강짜리 강의 자료 있잖아요. 한 강. 예를 들어서 안전문화 1강이다. 그러면 그 1강 자료 가지고 온라인으로는 한 75분에서 80분 정도 강의하잖아요. 근데 그거 그대로 이제 외부로 나와가지고 대면 강의했으면 4시간 이상 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압축돼 있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남관 학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내가 이해하면서 듣겠다. 내가 그냥 단순하게 출석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내가 이해하면서 듣겠다 하면 시간 어마어마하게 걸리는 거죠, 진짜. 이거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또 단계적으로 이제 안전보건 관계 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뭐 심리적인 이해도 하고 시스템적인 이해도 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차곡차곡 위로 올라왔으면 뭔가 그래도 그동안 반복이 많이 됐었으니까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도 그러면 보다 더 개념화가 잘 되고 주요 내용들의 캐치가 잘 될 텐데 이제 그렇지 않다 보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정병화군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십니까? 집에 있습니다. 공부했다 댁이세요? 왔습니다. 예, 퇴근해서 지금 오신 건가요? 예, 예.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도 더운데. 근데 왜 갑자기 늦더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가을인 것 같아가지고 지난주인가? 지난주는 좀 선선해가지고 이제 더위는 끝났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더운 겁니까, 진짜? 음, 혹시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일 하고 계세요? 건설회사에서 건설 안전,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분하세요. 요새 좀 어떠신가요? 뭐, 최근에 뭐 고용노동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관리 감독 방향도 바뀐 것도 있고, 뭐, 지금 개정도 많이 된다고 하고, 아직은 우리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직접적인 간섭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뭐 쭉 카페 같은 데 다른 쪽에 들어가서 보면은 예, 예. 상당하게 뭐랍니까 이제 간섭도 좀 많고 실질적으로 탁상 행정 쪽이 많다고 보면 돼요.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음, 실질적으로 밖에 현장에 나가서 일을 봐줘야 되는데 그 봐줄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거죠. 얼굴 잠깐 보이고 와서 서류 꾸미고 그거 서류 없으면은 무조건 과태료 아니면 벌금을 때려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게 진짜 참 안전관리 업무의 딜레마 같은 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에 가서 이제 현실에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그거 아니라 진짜 사무실 안에 들어와서 그 서류 꾸미기 바쁘니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데다가 이제 현장에서 가면은 결과적으로 뭐 안전 외치다 보면은 잔소리만 하게 돼 있거든요. 음, 그러다 보면은 또 사이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참 그런 딜레마가 상당히 많습니다. 음. 그럼 지금 저 계신 현장 같은 게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실제로 시작한 거는 올해 초에 했는데 예, 예. 좀 많이 늦어가지고 7월 어, 달부터 지금 현재 이제 건축공사 150억짜리 어, 청년주택 공사 현장이거든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장안평역 쪽에 어디신가요? 있습니다. 예, 지역은 어디세요? 장안평역인데, 장안편역이요? 예, 장안평역, 장안동. 서울이요? 예, 예. 아, 네. 서울 장안평역 오늘도 지나왔는데 어디 오십시오. 장안평역 바로 근처에 있 오시면은 네. 뭐 언제든지 맥주 한잔 하시면 되죠. 아, 장안평역이면 저희 학교랑도 가까운데. 가깝죠. 저는 네. 지금 현재 학교 세종사회고등학교 2번 다니고 있어요. 어, 처음에는 어떤 걸로? 06학번으로 해가지고 네. 부동산 자산 아, 관리학부에서 아. 그거 하시고 지금 그러면 요번에는 어떤 과로 입학하신 거예요? 이제 산업안전공학과로 해가지고 아, 산업안전공학과. 요번에 네, 그 편입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 2006년하고 이제 2023년하고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2006년도는 우리가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가지고 많이 어수선했는데 어, 이제는 뭐 많이 세련돼가 됐죠. 그리고 인식도 많이 좋아졌고 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는 사이버 대학교가 아니고 심지어는 사이비 대학교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사람들 물으면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근데 어, 지금 현재는 어떤 배우였을 때는 이제 많이 그 인식이 좋아져 가지고 오프라인 대학 가봐야 뭐 몇몇 이제 손꼽는 대학을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사이버 대학교가 더 강의를 아까 우리 뭐 교수님 말씀하시듯이 강의 자체가 빡세고 네. 실제로 공부 자체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 저는 이제 건설 안전기사 자격증이 있지만은 네, 네. 이제 건설 산업 안전기사도 한번 좀 더 도전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음, 관련 학과로 졸업을 안 하고 건설회사에서 오래 있었는데 관련 학과로 졸업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건설기술협회 네, 그 등록하다 보면은 그 초급이 돼가지고 그 네. 학력에서 관련 학과는 20점 주고 비관련 학과는 10점을 주니까 그 차이가 벌써 한 2, 3년 가까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 이제 제가 이제 편입해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졸업하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금방 한 2년 정도만 되면 바로 중급으로 올라탈 수가 있죠. 아직까지 어, 안전에 대했을 때 뭐 초급, 중급 그렇게 따지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것도 얼마 안 있으면 따질 것 같아요. 더 편입 자체도. 강화되고 뭐, 예, 예, 그렇게 그렇죠. 되겠죠. 그리고 관공서 같은 데는 예, 예. 이제 그 중급 같은 거 이런 것 갖다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관련 학과 졸업자를 많이 찾고 있고 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일하시는 현장이 상시 근로자 수 몇 명 정도 되는 현장이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는 또 발주자 겸 그 원도급사가 돼 가지고 우리는 한 예.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아, 여보세요. 예. 음, 이제 하도급사 이제 해가면서 이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죠. 예.
그럼 지금 업계에 계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저는 한 25년 정도 있었죠. 25년. 그런데 이제 관리직으로 계속 있다가 네. 관리직 있다 보면은 관리직에서는 뭐 전화에 다 은퇴 다 해가지고 네. 손주들 다 키우는 입장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막상 가만 이제 놀다 보니까 네. 어느 것도 지겨워가지고 자격증 따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학우들은 아마 자격증 따가지고 다니면 많은 도움 될 겁니다. 근데 진짜 우리 정병화구님처럼 현장에서 풍부하게 여러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 현장에 계셔야 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뭐 이론 안다고 현장에서 안전관리 잘하는 것도 아니고 현장의 이 경험이 되게 중요한데 또 제 지인분 중에서 중대재해만 처리하는 중대재해 진짜 소위 말해서 야 요번에 저분 정리가 해고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던 사례를 한 대여섯 번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엄청 전문가가 돼가지고 네. 고용노동 이럴 때는 고용노동 뭐 어떻게 상대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매뉴얼 이거 어디서 배울 수도 없는 거 경험을 통해서 얻은 거 그러니까 막 음, 퇴임하셨는데도 여기저기서 막 모셔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계속 근무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예. 저는 아무래도 이제 네. 오래된 경력자들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음, 다른 쪽에는 이제 뭡니까, 현장 이런 데 근무하다 보면은 네, 위에 사수도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네, 안전관리자들은 대부분이 사수가 없어요.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네, 맨 땅에 헤딩합니다. 그렇죠, 예, 맨 땅에 헤딩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주위에 이제 이런 좀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점이 참 도움이 많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예. 오디영 하고님이 딱 그런 지금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오디영 하고님 음. 인사 한번 나누시죠. 아, 네, 그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예, 혹시 이제 뭐, 시공 업무 하시다가 안전 쪽으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되셨대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아무래도 뭐 시공해보고 안전해보다 보면은 아마 시공에서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지만 안전은 아까 말씀 혼자 하다 보니까 시공 쪽이라 공무 쪽 이런 쪽에서는 조금 안전을 갖다 밑으로 봐요. 실제로 안전이 최고가 돼야 되는데 많이 밑으로 보고 실제로 안전관리자가 어떤 면에서 힘도 없어요. 왜냐면은 안전관리자의 하는 자체가 보자 및 지도 조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법에 보자 그렇게 및 돼 지도 있죠. 중 네, 작업 네, 중지권도 없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현장하고 다투고 이런 게 많, 그러면은 공사, 공무 이런 쪽은 많이 다툰 적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인데 뭐 어느 직장을 다니든 애로 없는 데가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제 아까 오디영 하고님한테 질문했던 거를 그대로 한번 제가 정병 하고님한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건설 현장이 아무래도 일반 다른 산업에 비해서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주 5일제도 아니고, 네, 그리고 아침 일찍 나가야 되고, 예, 그리고 공기에 따라서는 진짜 여러 가지 날씨나 외부 환경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네, 그런데 제 주변 지인분들 보면 그렇게 현장에서 오랜 시간 있다가, 그게 너무 좀 소위 말해서 불만이다. 그래서 이제 본사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본사에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다들 무슨 약속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현장 가고 싶다고. 현장 가고 싶 네. 그 현장의 매력이 뭔가요? 현장의 매력이라는 거는 이제 본사 같은 데는 아무래도 있다 보면 높은 사람들 청청 있지 예, 않습니까? 예, 현장에 있으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어떤 뭐 소장을 만나는 데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 예, 소장에 따라 영향이 많이 미치니까. 예, 그래도 본사보다는 조금 이제 그런 점에서는 여유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장 같은 데는 보통 7시 좀 넘어서 시작을 예,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치면은 보통 근로자들 퇴근하는 시간이 5시 되면 퇴근해요. 네, 그럼 다시 되면 우리도 퇴근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 업무하다 보면 6시 돼버리죠. 예,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길다는 이야기고. 길죠. 예, 그리고 현장에서 하다 보면은 아까 말한 이제 부딪힌 일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딪히는 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특히 안전관리자 같은 사수가 없는 입장에 있을 때 예, 혼자서 예, 맨 땅에 헤딩해 가면서 음. 법적인 부분 하다 보면은 그 자체가 상당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요. 하고님 제 질문은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렇게 오랜 시간 일하고 쉬는 네. 날도 적고 그런데 왜 자꾸 가고 싶어 하냐 이거죠, 제 말은.
어떤 그런데 매력이 있길래? 매력이라는 거는, 참, 뭐랍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뭐 좀 자연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봐야 돼, 현장 같은 데는. 어, 좀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예, 왜냐면 예. 공기에 쪼달리면 여유가 없는 거고, 그렇죠. 예, 공기가 여유가 있으면은 좀 마음이 여유가 있어지는 거고, 예,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음, 그런데 이제, 어, 대부분이 보면은, 사람들이 보면은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자는 좀, 산업안전관리자하고 건설안전관리자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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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쪽 서비스 쪽에 이제 300명 이상 되면은 산업안전기사가 들어가야 되는 예, 거고, 예, 예, 그 다음에 건설 쪽에는 건설안전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 이제 있으면은 가능하면은 산업안전기사 따고 가면은 좀 안정된 직장이죠. 움직이지도 않고 있지만은 예, 건설 현장 같은 데 가면 건설 현장에서는 대부분이 어떤다고 그러면 현장마다 그 공기가 있으니까 공사기 끝나면은 움직여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면 계약직이 많아요. 음, 계약직 자체가. 예, 그리고 현장 같은 데 가면은 대부분이 서울 있는 수도권에 있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로 돌아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보면 그래요. 뭐 내가 배웠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런 쪽이 많습니다. 자격증을 갖다가 뭐 건설안전기사 땄으니까 예, 산업안전기사 땄으면은 예,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음, 붙박이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오래 근무할 수 그쵸,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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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건설 현장은 조금 다 다르거든요. 이 음, 현장 가서 근무하다 보면 했던 게 또 다른 현장 가면 또 조금 다 달라요. 그 패턴이 다 다르다 보니까 힘든 점이 많다고 봐야 돼. 다만 하나 이제 산업안전 기사를 따가지고 근무하는 거 하고 건설안전기사 하는 거 보면은 건설안전기사가 조금 연봉이 높습니다. 예, 예. 예, 또 연봉이 한 돈 천만 정도 더 높다고 보면 맞습니다. 차이 많이 나네요. 1,000만 원이면. 예, 연봉이 보통 보면은 산업안전기사 쭉 검토해 보니까 한 3천, 4천 그 예, 사이가 많고 예, 건설안전기사는 4천, 5천 음, 뭐 그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 음, 그 나름대로의 이제 많이 받는 만큼 또 애로사항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산업안전기사 따면은 어 산업 현장도 갈 수 있고 건설 현장도 지금 현장에 갈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갈수록 건설 쪽에 간 사람은 건설 쪽에 건설 안전기사를 많이 찾더라고요. 음, 산업안전기사보다는. 음. 뭐가 많이 좀 다른가요? 실제 실무를 한번 같이 해보면? 아무래도 배우는 과목으로 따지면은 조금 많이 음, 다르죠. 음, 배우는 과목을 따지면 건설 안전 쪽 좀, 뭐 건설 시공이라든지 건설 관련 쪽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쪽 있지만은, 산업안전기사는 보면 기계화학, 화공화학, 뭐 이 네, 네, 전기 네, 같은 거는 네. 별로 건설 현장에서는 조금밖에 안 쓰이거든요. 사이가 상당히 많이 갈라지죠. 음. 근데 이제 이게 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자격 조건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일을 대하는 태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잖아요. 같이 저도 그렇죠. 협업을 많이 해보면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무슨 박사학위 뭐 이따가 같이 했는데 뭐 완전히 이게 뭐야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고 해가지고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거 사람 나름이다. 이게 뭐 그냥 그거 있다고 해서 잘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자격사항이나 이런 거는 그냥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을 들어갈 수 있는 정도지. 그 다음부터 뭔가 이걸 하는 거는 이건 자격증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똑같이 말씀드린 게 우리 정병하고님 같이 현장에서 오랜 시간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다 겪으시면서 대응해 보시면서 했던 그런 분들이 많아야 현장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혼자 있고 사수도 없이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뭐 우리 학우님들도 혹시 이제 그거 하다 그러면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은 뭐 제가 뭐 맥주 한 잔 사주면서 도움 줄게요. 야, 맥주 한 잔. 좋죠. 우리 저 유현정하고님은 아까 용인이라고 그러셨고 오두영하고님은 네, 어디시죠? 저는 세종이나 세종. 세종, 세종시. 예, 세종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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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남거하고님은 아까 군산이라고 그러셨죠?
맥주 먹으러 못 가겠습니다. 너무 멀어가지고. 혹시 아, 오실 일 있으면은 저기 만나시죠 뭐. 네, 연락 주세요. 네. 군산으로 가는 게 빠를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 뭐, 원래 같으면은 학교 같은 데서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오프라인 모임도 간혹 우리 옛날에 그 자산관리학부 같은 데는 오프라인 모임이 간혹 있었거든요. 아, 그때는 이제 뭐 한씩 모여가지고 또 이제 뭐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지금은 이제 산업안전공학과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모입니다. 아, 그래? 팬데믹 때는 못 했는데, 이제 코로나 막 한창 이럴 때는 못 했는데, 요새 뭐 이제 음, 그런 거 없으니까. 네. 뭐 이제, 그리고 다음 주인가 또 학교 축제잖아요. 이번 주 이번 주인가 학교 축제니까 이럴 때 한번, 토요일. 음. 음. 우리 정비화구님 저기 학교 가까우니까 한번 학교 어, 오시면 한번 한번 구경도 시간 좀 좀 봐야 듣고. 되겠네. 왜냐면은 이제 네. 아까 말씀대로 그 네. 대기업에서는 주 5일제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중소건설 쪽에서는 주 6일제예요. 그 애로사항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하네. 제가 이렇게 얘기 듣기로는 다 애로사항밖에 없는데 왜 자꾸 현장을 가고 싶어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번 근무해 보시면 또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쵸, 그쵸.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에 묘한 매력이 있고, 그걸 뭐, 못 느끼는 사람은 모르는 예. 거니까요. 그죠? 그렇죠. 그- 근데 뭐 요즘 보니까 또 그 기사 자격증 따고 기술사 자격증이라든지 산업 지도사 자격증을 많이 따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제 주변에도, 예, 제 주변에도 보면 거의 기술사 있으면 지도사는 거의 이렇게 세트로 같이 따서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업한다고. 네. 뭐 그런 게 많이 하는데, 아무튼 뭐, 오늘 첫날 되게 재밌네요. 음, 아니, 아까 이남권 학우님하고 좀 얘기하면서 이분이 원래 문과 전공하셨는데, 갑자기 전기전자, 이 공학과를 네. 편입하셨다 그러길래 어떤 연유가 있냐? 그래서 저는 또 어떤 강력한 동인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줄 알았는데 어떤 책을 보다가 갑자기 영감이 왔다. 음, 그래서 지금 공부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사실 뭐 뭔가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올인해야 되겠다. 이거 자체가 본인이 느끼는 방식 자체가 다 다른 거니까 사실은. 참 다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병하고님은 2006년에 입학하셨다가 지금 또 입학하신 거 대단하시고 이원재 아버님이 1학년 입학하셨다는 거는 진짜 더 대단하게 느껴지고요. 오대영아고님도 오랜 시간 동안 시공을 했었는데 안전 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도 참 다 대단하시고 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뭐, 다른 분들도 다 대단하죠. 늦게까지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맞아요. 음, 멋지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강의 이거를 찍을 때도 그냥 한 권, 두 권 보는 게 아니라 막 최신 자료 다 모으고 사례도 최신 거 최대한 최신 거 많이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게 그런 연유에서 우리 학우님도 조금이라도 더 관련된 내용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그 말씀드렸고 이제 이번 주가 3주 차니까 3강 이제 보시는데 이제 7주 차에는 중간고사를 보셔야 되는데 저는 중간고사는 다 교재에서 다 나오니까요. 교재만 잘 보시면 뭐 제가 뭐 강의 드렸던 내용 중에 이게 중요한 뭐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글로 다 나오니까 뭐 문제 푸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제도 하나 있는데 과제도 정말 러프한 거. 근데 이제 과제를 배점이 넣은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어떤 주제에 맞춰가지고 좀 정리해 보시면 어떠실까 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돼요. 단 한 줄 쓰셔도 상관없고 한 장만 하셔도 상관없고 대신에 이제 찾아보면서 본인이 많이 좀 이렇게 느끼시라고 제가 한 거니까. 네. 제 수업은 하나도 부담 안 느끼셔도 되고. 네. 근데 지금 딱 보니까 다들 의지도 대단하시고 그리고 또 현장력 오랜 시간 경험도 많으시고 하니까 뭐 전혀 걱정 안 되고요. 아무튼 오늘 저기 첫 번째 라이브 강인데요. 원래 1강, 2강 관련해서 질문도 받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학우님들이 어떻게 이 학습에 다시 정진하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학습하시면서 좀
궁금했던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이런 것들 질문해 주시면 그거 관련돼서 말씀도 드리고, 또 관련된 사례, 왜냐면 시간이 또 한정돼 있어가지고, 저는, 강의 내에서 교보제를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이 라이브 강의할 때 그런 것들을 같이 펼쳐 보이면서 또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안녕히 네,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